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네, 오늘은 6월 11일 금요일이고요. 행복진료실을 통해 건강 같이 챙겨보는 날입니다. 그 전에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죠. 바로 광주 건물 붕괴 사고인데요. 공개된 건물 붕괴 사고 당시 장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참사 역시 인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청 확인 결과 철거 현장에는 안전 시공 여부를 감독할 관리자가 없었던 사실도 드러나 철거 시공사와 감리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한 발 먼저 강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와 철거업체, 또 감리자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굴착기 기사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고 대체 어쩌다 일어난 걸까요? 붕괴 직전 사진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 아래쪽이 이미 상당 부분 철거가 돼 있는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나무 밑동을 찍어내듯이 무리하게 아래부터 철거하다 무너져 내렸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위층을 놔두고 아래층을 붕괴시키면 건물이 기울게 되는 저비용 철거 공법인데요. 이 작업자들이 붕괴 조짐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건물 이상 조짐이 있어 작업하던 사람들이 모두 피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붕괴를 감지하고도 인명피해를 막을 기회를 날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참사의 사망자 9명 모두 54번 시내버스의 승객이었습니다. 건물 잔해가 버스 뒤를 덮치면서 사망자 9명은 뒷좌석에서 또 중상자 8명은 앞좌석에서 나왔는데요. 그들의 안타까운 사연들도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암 수술을 받은 모친의 병문안을 가고 있던 부녀, 뒷좌석 딸은 숨을 거두고 앞좌석의 60대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60대 여성은 큰아들의 생일상을 차려놓고 일하러 가던 중에 변을 당했고요. 또 유일한 10대 사망자는 고교 2학년생으로 등교길이 아닌데 동아리 후배를 도우러 학교에 갔다가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분노한 유족들, 철거업체의 붕괴 전 대처를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다음은 백신 뉴스입니다. 어제부로 코로나 국내 백신 1차 접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넘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은 건데요. 사전 예약 신청 18시간 만에 마감됐던 얀센 백신 101만 명분에 대한 청년층 접종도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비군과 민방위, 국방, 외교 관련자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30대 남성들이 대부분입니다. 코로나19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6월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611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만 6천여 명이고요. 코로나19 백신은 10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자는 979만 4천여 명, 2차 신규 접종자는 2만 3천여 명으로 총 234만 9천여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날씨 소식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비의 양 살펴보시면 제주 산간에 150mm, 남해안에 12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내륙 지역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는 낮부터 차차 그치겠지만 강원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밤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면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걸로 보입니다. 야외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6도에서 22도, 한낮 최고 기온 22도에서 29도 선 예상됩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비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빗길 교통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월 11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금요일입니다. 행복진료실을 통해서 건강 챙겨보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는 질문을 모아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해드리죠.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은 한의학 박사, 그리고 김정용 안과 전문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그리고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행복진료실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진료를 해볼까요? 첫 번째 힌트부터 주시죠. 오,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좋다. 영상이에요. 여름이다, 여름 이제. 뭔가 물과 관련된 그런 질문일까요? 물과 관련된? 아니면 더위? 아니 여름? 열사병. 열사병. 열사병이요. 여름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건데 이게 진짜 여름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될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네. 뭐지 그러면? 특별히 여름. 네. 일단 뭐 여름인 거는 뭔가 네. 일단 모르겠고. 여름과 관련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네. 자, 다음 힌트 보겠습니다. 그거는 역전 아닌데요? 역전? 구백량. 저거 지금 줘야 쓰지도 못하는 거잖아. 뭘까요? 야 엽전? 이거 너무 뻔한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만약에 우리 몸이 천냥이라고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이것은 구백냥이란 말이 있습니다. 야, 이거 그냥 팍 나오네. 그럼 저거잖아. 그건 알죠. 간. 네? 간? 자, 그러면 세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힌트는 사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부터 눈이 너무 침침해서 불편한 거예요. 눈이 나빠진 것 같아서 이 라식 수술하려고 병원에 갔더니 노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 벌써 노안이라니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행복진료실 주치의 선생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어요. 아직 네. 한 방에 딱 알겠죠. 예. 네. 아니, 아까 저 두 번째 힌트에서 네. 모사은 선생님이 너무 센 힌트를 주셨어요. 예. 네. 아니, 바로 주제 공개할게요. 네.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는요. 여름철 비상, 되돌릴 수 없는 눈 건강 지키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정용 안과 전문의도 나오고 이러셨어요. 네. 저는 벌써부터 눈이 침침한 지가 좀 됐거든요. 또 사실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기관은 없는데 특히 눈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 이 건강을 잃게 되면 다시 이 건강을 찾아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맞아. 회복이 대표적으로 안 되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눈 건강 잘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평소에 눈 건강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여름철에 특히 눈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선생님? 네. 여름철에 주의할 부분들이 자, 땀하고 자외선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땀하고 눈 건강이 무슨? 땀이 자꾸 눈에 들어가서 그런가 봐. 그래요? 그런 거예요. 정말? 네, 실제로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네. 땀이 눈에 들어가면 눈이 자극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 땀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눈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손이 많이 가게 되죠. 근데 손이 깨끗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눈이 오염이 쉽게 돼서 뭐 결막염이나 각막염 이런 안질환들의 노출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눈병이 자주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죠. 또다지. 맞아. 네. 그 알레르기에 예민하신 분들이 좀 그럴 수가 있어요. 이 비염이라든지 결막염 이런 것도 이 알레르기성 질환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많아서 체질적으로 그러신 분들이 있죠. 여름만 되면 눈병 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여름에는 저 선크림을 여기까지 바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저는 등산 좋아하니까 산에 올라가다가 땀 나면요. 이게 흘러요. 선크림이 눈에 들어가서 눈이 따가워서. 따끈따끈거려. 저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메이크업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좀 살 좀 빼겠다고 운동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면은 흘러내리는데 평상시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여기가 다 들어가니까 너무 눈 따가운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이것도 따가우니까 눈으로 이렇게 네, 따가워요. 일이죠. 자, 이거 확실히 안 좋겠고. 네. 그다음에 여름철 자외선이 그렇게 안 좋다면서요. 네. 자외선이 여름철에 좀 더 강해지잖아요. 네. 이 자외선 때문에 눈이 자극이 되는데 실제로 이 자외선이 백내장이나
각막 질환 그리고 황반이나 망막 질환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름철에 특히 자외선 차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도 솔직히 얘기하자면 여름철에 한 번씩 결막염이 오거든요. 근데 한 번 눈 관련 질환을 겪게 되면 네. 시력이 좀 떨어지는, 나빠지는 이런 건 기분 탓인가요?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결막염이 오는 경우에 뭐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은 결막염이 심하게 오는 경우에는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후유증으로 결막 변성이나 각막 혼탕이 생기는 경우에는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이 눈병도 쉽게 지나칠 수는 없겠죠. 예.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에 접어드는데 눈 건강 관리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영상 준비된 게 있는데 보고 와서 얘기 나누죠. 현대인들의 눈은 블루라이트, TV, 휴대폰 등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여름철 자외선도 눈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자외선은 피부에만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각막이나 수정체, 심지어는 망막까지도 큰 손상을 받을 수 있고 이 자외선 차단을 적절히 하지 않으면 우리 눈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체의 오복 중 하나인 눈. 당신의 눈은 건강하게 지키고 있으신가요? 아직 햇빛이 강렬하지 않은 오전 9시. 꼭 이 시간엔 강아지와의 산책을 즐긴다는 주인공. 외출 시엔 선글라스와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최대한 태양빛을 피한다는데요. 그녀가 태양을 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진짜 배달 일을 좀 했었거든요. 그냥 햇빛을 보면서 하니까 너무 두통이 심하더라고요. 저는 뇌종양 걸린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빠개지듯이 아팠어요.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조심스럽게 그냥 모자 쓰고 안경을 끼고 이러면 조금 나으니까 조금 거기에서 이제 조금 위안을 삼고 이제 있었어요.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온종일 햇빛을 받으며 일했던 그녀. 3년 동안 두통에 시달리다 보니 자외선 노출이 심하지 않은 다른 일을 찾아 직업까지 바꾸게 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강아지 산책시키려면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되도록이면 점심때는 좀 피하는 편이에요. 햇빛이 너무 세니까 이런 햇빛도 힘들어요. 11시부터 3시 사이에는 제가 아예 바깥 출입을 안 하는 편이죠. 햇빛이 강한 시간에 외출하지 않는 그녀의 나이, 올해 52세. 벌써 돋보기를 써야 할 정도로 시력이 안 좋아졌는데요. 돋보기를 써도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의 작은 글씨를 볼 때 가장 불편한 상황. 그런데 가만히 보니 안경이 한계가 아니네요. 왜 이렇게 안경이 많습니까? 햇빛을 보면서 눈이, 그러니까 머리 아프면서 눈이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또 차를 타고 하면서 보니까 이 전광판이 글자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어서 그때그때 맞춰 쓴다고 여러 개를 지금 구입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주부는 책을 볼 때, 운전할 때, TV 볼 때 등 각각의 상황마다 안경을 바꿔 쓰고 있었는데요. 시력이 떨어지면서 눈에 좋다는 약도 챙겨 먹고 있습니다. 구입한 약만 해도 여러 종류. 벌써 3년째 열심히 눈 관리를 하고 있지만 호전되지 않고 점점 시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눈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건지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시력 검사, 안저 검사와 함께 다양한 정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현재 눈 상태를 보시면 왼쪽에 수정체가 약간 뿌옇게 되어 있는 백내장이 관찰이 양쪽 눈 다 돼 있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노안도 같이 있어서 백내장과 노안이 공존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대 초반인 그녀에게 찾아온 백내장. 이렇게 젊은 나이에도 백내장이 생길 수 있는 겁니까? 백내장이라는 것은 우리 눈의 안에 초점을 맞춰주는 수정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 투명한 수정체라는 조직이 나이가 들면서 혼탁이 오는 것을 말하는데, 원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것이고, 최근에는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백내장이나 다른 원인들에서도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자외선 차단을 많이 하시고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보충제나 음식 같은 거를 드셔서 예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충격받았고 그리고 노안이랑 백내장이랑 안구근 쫄쫄까지 있다니까 너무 충격 많이 받아가지고 건강관리 확실히 하고 정말 확실하게 눈 관리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여름철 강한 자외선과 온다습한 장마철에 눈 건강 적신호가 켜진다는 사실. 지금부터라도 눈 건강을 잘 지켜야 할 때입니다. 눈이 이렇게 답답하고 가물가물하면요. 네. 정말 컨디션 안 좋게 그쵸,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 화면 보셨습니다만 눈병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쳤다간 큰일 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눈이요, 이게 참 희한한 게 그냥 눈이 약간 뻑뻑하다 그러면 그냥 좀 이렇게 쉬고 눈이 좀 침침하다 그러면 노안인가 보다 생각하지 이것 때문에 저희가 병원을 가진 않거든요. 맞아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네. 눈이 뭘 보는 건데 막상 내 눈으로 내 눈을 못 보잖아. 그러니까 눈병이 걸렸는지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막상 별로 신경을 못 쓰다 맞아, 보니까 맞아. 이게 진짜 초기에 잡기가 어려운 게 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그냥 나이가 드는 과정이겠거니 생각하기도 하고 오늘 좀 날씨가 우중충하잖아요. 이런 날 그냥 날씨 탓이겠거니 하면서 네. 흐리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병을 점점 더 키우는 거라고요. 네, 근데 맞아요. 이게 눈은 내가 스스로 볼 수는 없지만 네. 저는 눈을 정말 많이들 보거든요. 환자분들의 눈을 많이 보는데 눈은 마음을 보는 창이라고들 하잖아요. 네. 하지만 네. 저는 건강을 보는 창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 뇌졸중 환자 진단에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눈을 보고 뇌졸중이요? 뇌졸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떡해요? 이 눈 안쪽에 있는 망막에 있는 혈관은 뇌압이 상승했을 때 부종이 발생하기도 해서 네. 검안경을 이용해서 눈을 살펴보면 환자의 뇌압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하루에도 제가 한 5-6명 정도의 환자를 안과에서 의뢰를 받아서 환자를 네. 보고 있는데 안과에 눈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망막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러 병원에 오셨다가 네. 망막 동맥이나 망막 정맥에 혈전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저희 신경과로 오시게 되면은 한 20분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제가 뇌경색증을 진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뇌경색증 초반에 망막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알아보기도 한다는 네. 거죠. 네, 뇌졸중의 신호가 눈으로 온다. 네. 충격적인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몸에서 신경하고 혈관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곳은 눈이 유일한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신경의 모양이나 상태, 그리고 혈관 상태를 가지고 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눈의 검사를 해보면은 뇌졸중이라든지 다른 퇴행성 질환이라든지 급격히 시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응급 질환들, 뭐 동맥이나 정맥이 막히는 그런 질환들을 미리 알아내고 예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한의원에 오시면 이제 느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눈을 많이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네. 네. 근데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 눈의 색깔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내가 잠을 많이 못 자거나 많이 피로한 만성 피로인 사람들은 안구가 노랗거나 네. 심하면은 거의 검은 빛이 도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네. 그럼 우리가 딱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 일단 수면 패턴이 좋지 못하거나 네. 피로가 많이 쌓였구나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연애할 때 눈을 보면 딱 알죠. 아, 이 친구도 날 좋아하는구나. 맞아요. 그 눈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노안이 찾아오고 흐릿흐릿해지고 이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고 또 저는 이렇게 날파리 날아다니는 비문증을 겪기도 하고 맞아요. 네.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저도 살짝 이렇게 노안이 오긴 했는데요. 네. 저는 일단 명암을 이렇게 일할 때 봤잖아요. 네. 그럼 절대로 명암을 그 자리에서 확인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멀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확인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노안이 왔을 때는 사실 노안인 게 이게 흉이 아닌데 자꾸 이렇게 감추게 돼요. 예. 왠지 내가 늙었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사실 한 40대쯤 되면 자연스럽게 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노안은 30대 중반부터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40대 중반 정도가 되면은 그 증상을 내가 체험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평소에 시력이 좋았던 사람들은 돋보기를 쓰는 변화가 생긴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를 조절해야지 잘 보이는 느낌을 받는다든지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50대 이상이 되면은 노안과 백내장이 공존하거든요. 네. 백내장이 더 진행을 하게 되면 교정시력이 안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 경우에 노안과 백내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노안 교정 백내장 수술을 최근에 많이 시행하고 이게 있습니다. 50대에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몸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저한테 좀 자주 묻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뭐 눈에 좋은 거 그러면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이런 걸 물어보셨다면 최근에는 정말 20대들도 눈에 뭐가 좋아요라고 하면서 눈에 좋은 걸 자꾸 물어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눈 건강이 이제는 뭐 나이가 40대 이후부터 이게 아니라 지금 빠르면 10대에서도 눈 건강을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현재 벌어져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눈 건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오늘 이제 그 눈 건강을 지키는 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네. 사실 또 눈 건강하면 제가 하나 좀 자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요? 제가 이 40년 동안 살면서 눈병이 한 번 온 적이 없고요. 시력 검사하면서 남들보다 뒤처진 적이 없습니다. 시력이 얼마인데요? 자신감. 네. 어렸을 때는 예전에는 한 80년대만 해도 2.0까지 저희가 쟀어요, 안과에 가면. 근데 요즘엔 재면 한 1.5 이상 재질 않더라고요. 요즘에서 딱 하고 끝. 난 밑에도 다 보이는데. 그 정도예요. 네. 이 보드가 안 보인 적이 없어요. 아니 저기 공부를 별로 안 하셨던가요? 책을 그렇게 많이 보고도 눈 관리 잘하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저는 다행히 타고난 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눈이 한 번도 나쁜 적이 없는데 오늘 저의 이 눈 건강 비법과 또 여름철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법 저희 행복진료실에서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판넬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판넬로 눈 건강 지키는 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뭘까요? 3.3 테스트? 3 테스트? 이거 뭘 뜻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네, 뭐 노안은 일단 진행이 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미리미리 알아보고 대처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려면 내 상태를 미리미리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바로 이 3.3 테스트인데요. 30cm 그리고 3초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맞죠, 임정현 선생님? 네, 맞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게 뭐 제일 정확하긴 하겠지만 뭐 이렇게 간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눈이 건강한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자 3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여주시죠. 하면? 행복이라고 쓰여진 데는 빨간색이고 아침 초록색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뭘 테스트할 수 있어요? 잘 보이는데 둘 다. 네, 이거는 빛의 파장을 이용해서 노안을 알아보는 검사인데요. 지금 보시는 왼쪽에 빨간 바탕의 행복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보이는지 초록 바탕의 아침이 뚜렷하게 보이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 여기 계신 분들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혹시 초록색이 더 선명하게 보이시는 분 있을까요? 초록? 아니요, 저는 빨강. 저도 빨강. 난 저 초록이 더 빨강. 그래요? 빨강이 더 선명한데. 빨강이요? 오. 그래요? 초록이에요? 저 초록이 선명해요. 유일한 초록이거든요. 네. 자, 초록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는 네. 자, 이미 노안이 와 있거나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노안이 같습니다. 지금 50대인데.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가 저걸 조금 좀 테스트가 좀 이제 제가 좀 그런 게 아니 새빨간 바탕이나 초록색 바탕에 우리가 글씨 보는 게 별로 흔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인정 못해요. 다른 것도 없어요? 그래서 3.3 테스트 아닙니까? 하나 더 준비했죠. 바로 30cm를 가지고 하는 테스트인데요. 준비물이 하나 필요해요. 바로 이겁니다. 주민등록증. 네. 다들 가지고 계시죠? 네. 등록증. 네. 제가 그걸 신분증이 알수 있는 친한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네. 이 신분증을 가지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주민등록증을 보면은 이 규격이 다 똑같죠. 네. 특히 이 써져 있는 글자체도 똑같고 글자의 크기도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같은 조건을 가지고 검사를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글자의 크기를 가지고 30cm 이내에서 얼마나 잘 보이는지를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죠. 어떻게 한번 노안으로 나오신 이재용 MC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나가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쪽에서 한번 같이 해보시죠. 제가 오늘 이 30cm짜리 자를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이 주민등록증에 있는 글자가 눈에서부터 직접 멀어지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지 잘 보이는지를 볼 거예요. 네, 그래서 MC님이 자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최대한 눈에서 가까이 붙여주시고 천천히 뒤쪽으로 멀어가면서 보이기 시작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여기서부터. 글자가. 네. 어떠세요? 이런 거 아주 잘 보여요. 그래요? 지금 그러면 한 28cm 정도에서 보이기 시작하니까
간신히 살아남으셨어요. 네, 지금 이제 올랑말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30cm 안쪽에서 잘 보이면 뭐 괜찮은데 이게 더 넘어가야지만 보이기 시작한다면은 노안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30cm의 기준을 꼭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김정우 선생님?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까운 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를 노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cm 정도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cm 정도 이 주민등록증을 봤을 때 잘 보인다고 한다면은 아직은 노안이 왔다고 볼 수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좀 더 멀어진다. 멀어지면 초점이 선명해지고 잘 보인다고 하면은 우리가 노안이 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길동이 여자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홍길동이 여자분이었어. 행복동 행복아파트. 아, 네. 잘 보이시네요. 지금 28cm, 지금 30cm 넘어갔는데요. 요 정도.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아니시네요. 네. 요 행복아파트 얼마짜리 아파트? 정말 현대인들은 눈 건강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네.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눈이 30대부터 노안이 오기 시작하면 그렇죠? 거의 70년 가까이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인생의 3분의 2 이상을 노안인 상태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거라는 걸 빨리빨리 알아채야 돼요. 네. 네. 빨리 해결해야죠. 네. 눈 건강 지키는 법 3.3 테스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장수박상. 장수밥상이 있습니다. 장수밥상. 네. 예. 눈 건강을 지키는 장수밥상 갑니다. 눈 건강을 지키는 장수밥상. 오늘은 어떤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은요, 눈에 좋은 생선이 있습니다. 바로 등푸른 생선인데요. 네. 이게 아주 큰 뼈가 조금 있는데 대신에 잔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굉장히 좋아하는 생선이고요. 네. 이게 또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하면 눈 건강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바로 삼치를 준비했습니다. 맛있겠다. 삼치를 이용한 요리. 네. 우리 이보호 선생님 준비해 주셨고 네. 모선 선생님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눈이 상당히 좋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 한번 살펴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뭘까요? 간을 좀 좋아하거든요. 네. 순대 먹으면 들어있는 간이요. 맞습니다. 네. 순대 먹을 때 전 간을 순대보다도 많이 먹습니다. 많이 달라고 해서. 간을 챙겨 드시는구나. 네. 자, 그런데 일단은 뭐 쟤도 옛날에 이제 안경을 초등학교 때 딱 쓰고 돌아다니면 그렇게 할머니가 옆에 동네 할머니가 보고 너 눈 나쁘구나. 그러면 간 먹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간은요, 여러 가지 식품 중에서요, 비타민 A, 야맹증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거의 함량이 거의 몇백 배 이상 높기 때문에 비타민 A, 즉 눈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는 정말 응축되어 있는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 그럼 우리가 오메가3라고 하는 불포화 지방산 얘기하는데 눈도 결국은 혈행이 잘 돌아야지만 원활하게 거기에 영양소를 공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를 잘 뻥뻥 뚫어주는 그런 영양소가 들어있는 게 삼치라고 할 수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오늘 콜라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삼치와 간인데 우선 네. 이보 쌤은 삼치로 어떤 요리 준비하셨어요? 일단은요, 제가 오늘 삼치로요, 정말 영양가 풍부한 삼치밥. 그리고 비린맛 하나도 없는 삼치 조림 준비했습니다. 네, 삼치밥과 삼치 조림. 네. 모 선생님 뭐 간에 그냥 소금에 찍어 먹지는 않을 테고. 근데 예인 아나운서님이 저번 주에도 또 가냐 이 한 말씀 하셔갖고 오늘은 저도 요리다운 요리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간을 이용한 우리 순대 간전을 준비해봤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제가 본격적으로 이보 선생님부터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제가 준비를 좀 할 건데요. 이제 삼치를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지금 요리 못하잖아요. 네, 네. 삼치는 보자마자 그 손질 네. 걱정이 엄두가 안 나요, 정말. 그래요? 근데 이 삼치가요, 굉장히 이렇게 날쌘돌이처럼 좀 잘생겼잖아요. 네. 근데 요거 대부분 어머님들이 뭐 삼치 조림을 하거나 아니면 삼치 찜을 하거나 해서 많이 잡수시는데 저는 오늘 마트에 가시면은요, 삼치의 요 대가리와 꼬리 부분 다 정리하고 뼈까지 다 정리한 필렛이라는 살집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예인 씨처럼 이렇게
삼치는 꼭 먹고 싶은데 네. 아 이게 손질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일부러 요거를 준비를 해왔어요. 네. 요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뼈도 다 없고요. 다 손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네. 요것만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네. 이렇게 토막을 좀 내시는데요. 이렇게 토막을 좀 내주세요. 이렇게 다. 손질이 돼서 있으니까 너무 돼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밑간을 조금 하셔야 돼요. 대부분 삼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등푸른 생선 중에서도 가장 살집이 부드럽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 부드러운 생선살을 이용을 하시려면 밑간을 먼저 좀 하셔야 돼요. 요게 바로 진간장이에요. 진간장으로 이렇게 조금 풍미를 좀 내주세요. 네. 그러면 간 맞춤도 되고 굉장히 좀 맛있겠죠? 네. 그다음에 요거는 국간장이에요. 아, 역시 함께 쓰시는구나. 네, 국간장을 이렇게 같이 해서 요거는 감칠맛도 내주고 그다음에 국간장이 갖고 있는 그 영양 성분이 삼치하고 굉장히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준비해 주시는데 삼치가 등푸른 생선이잖아요. 물론 등푸른 생선 중에서는 가장 비린맛이 적긴 합니다. 그래도 조금 비린맛이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잡아야 돼요. 바로 뭘로 잡느냐? 요게 지금 생강즙이거든요. 생강즙으로 이렇게 좀 잡아주세요. 이 비린맛 잡을 때는 생강즙만 한 게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삼치도 이게 단백질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육을 조금 해주는 게 좋거든요. 이게 맛술이에요. 맛술을 좀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드릴게요. 네. 삼치 밑간 할 때는 진간장, 국간장, 그다음에 생강즙, 그다음에 맛술. 네, 맞아요. 이렇게만 하면은 아주 맛있는 삼치밥에 들어가는 이제 삼치는 다 준비가 됐어요.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왜 밥물을 잡잖아요. 근데 생선살이 들어가는 밥물에는 요게 꼭 필요합니다. 요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거는 쌀뜨물도 아니고 색이 좀 다른데요? 다르죠. 요거는 마른 표고버섯을 한 개를 30분 동안 찬물에 담가서 표고버섯 우린물을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표고버섯 우린물을 넣게 되면 훨씬 더 감칠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깊은 맛이 나겠죠. 그리고 굉장히 구수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삼치밥에 들어가는 물을 맹물을 안 하고 이렇게 표고버섯 우린물을 하잖아요. 훨씬 더 밥알이 뭐랄까요? 탱글하면서도 입안에서 느껴지는 감촉이 단맛이 나요. 상상이 가죠.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표고버섯 우려놓은 물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표고버섯 버리지 못하잖아요. 이거 써야죠. 이렇게 곱게 채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쌀만 준비하면 되겠죠. 쌀은 제가 늘 몇 분 불리라 그랬죠? 30분 불리고 네. 그다음에 또 둬야죠. 네, 체에 받쳐서 체에 30분을 맞춰서? 두는 그쵸. 거죠. 네. 근데 지금처럼 이제 기온이 이렇게 약간 올라갔을 때는요, 실온에다가 만약에 이 체에 받친 거를 그냥 놓잖아요. 네. 그러면 온도에 의해서 이 쌀이 부서집니다. 금이 가요. 왜냐하면 수분을 자꾸 잡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기 하실 때는 젖은 면보를 덮어서 수분감을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밥을 한번 지어볼까요? 근데 삼치밥 하면 왠지 그 비린 맛이 있을 것 같다 싶잖아요. 근데 이보은 선생님 하니까 그런 우려가 전혀 안 들어요. 그렇죠? 네. 비린 맛은 정말 하나도 없고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생선이 주는 그 풍미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입안에서 느껴지는 생선살의 감촉이 굉장히 달달합니다. 자, 일단 요 깨끗하게 씻어서 불려놓은 쌀을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네. 다 넣으시고요. 벌써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근데 정말 이게 비린내 다 잡을 수 있을까 좀 약간 걱정되긴 해요. 이따가 한번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보은 선생님이 또 해주시잖아요. 우리 오늘 차 박사님은 안 먹는 걸로. 제가 왜 안 먹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 표고버섯 있잖아요. 네. 표고버섯을 위에다가 좀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좀 전에 이보은 선생님 눈빛 봤어. 그냥 웬만하면 조용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주는 대로 먹어라 이거.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밥물을 잡을 때는 모든 내용물을 다 넣고 밥물을 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삼치 때문에 밥물을 못 맞춰서 밥이 질어지게 되죠. 그래서 삼치를 놓기 전에 먼저 밥물을 잡아요. 표고버섯까지만 넣고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밥 표면, 그러니까 쌀 표면과 물 표면이 1cm. 그렇죠? 딱 1cm 맞춰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재워놨던
이 삼치를 넣는데요. 네. 자, 그럼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네. 우리 예인 씨는 제가 삼치를 엎어 놓을까요? 아니면 바로 놓을까요? 바로 놓을 것 같아요. 왜요? 엎어 놓으면 살이 좀 부스러질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땡. 네. 이렇게 껍질이 위로 가도록 놓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해야 살집이 그 밥에서 끓는 물하고 결합이 돼서 훨씬 더 잘 익혀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부드럽게 되고 부서지지 않아요. 요것도 좀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사람이 한쪽은 껍질이 있고 한쪽은 껍질이 없잖아요. 네. 껍질이 어떻게 보면 작은 그릇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얘를 뒤집어 놔야지만 그 삼치나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향이 도망을 가지 않아요. 반대로 이것들을 이제 똑바로 놓으면은. 프라이팬에 구우실 네, 때는 네, 얘를 살을 들면 살이 부셔지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이제 껍질 부분이 밑으로 가서 프라이팬에 닿게 되면은 부서지는 걸 좀 막아주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요것도 정말 굉장한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행복한 아침에서 알려드리는 요리 팁은 과학이에요. 요리는 과학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또 하나, 요거 제가 지금 재워놨던 거잖아요. 그쵸, 여기에 밑간한 거. 간장, 그러니까 진간장, 그다음에 국간장, 생강즙, 맛술 있었잖아요. 얘를 넣을까요? 뺄까요? 이거 어렵다. 근데 항상 이렇게 밑간한 거 같이 넣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건 안 넣는다는 거죠. 근데 저게 들어가면 밥맛이 너무 세질 것 같은데. 예인 씨는 굉장히 정말 똑똑해요. 안 넣습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삼치를 여기에 재워서 일단은 삼치가 갖고 있는 비린 맛을 다 빼놨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고요. 딱 요것만 해도 정말 알맞은 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만 만듭니다. 이거 넣으면 다 잡아놓은 비린 맛이 올라올 수도 그쵸, 있는 거네요. 정말 꿀팁이네요. 맞아요. 네. 꿀팁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는 그러면 이렇게 삼치밥 했는데 이보는 항상 저렇게 밥하거나 그러면 양념장을 하던데 양념장은 왜 안 만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그렇죠. 양념장 네. 안 만들기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비린맛 잡을 때 양념 벌써 다 했어요. 간장 2가지 다 넣고 맛을 넣고 생강즙 넣고 다 했기 때문에 네. 그냥 밥 짓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잡수셔도 괜찮을 만큼 간이 간간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을 지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삼치밥은 이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냐 하면 이제 조림 순서인가요? 네, 조림? 삼치 조림 만들어 드린다 그랬잖아요. 네. 삼치 조림. 요거 잠깐만 내려놓을까요, 선생님? 네. 삼치 조림은 옮겨볼까요? 아니, 안 괜찮아요? 옮겨도 괜찮아요. 네. 삼치 조림은 제가 요것도 우리 예인 씨처럼 약간 삼치를 뭐 이렇게 사와도 괜찮지만 이렇게 필레만 이거 생긴 역시도, 살만 네.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 조림을 할 때는요, 이게 생선 살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생선 살이 부스러지지 않게 조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 요게 헹굼이 필요합니다. 아. 예. 어떻게 헹구냐 하면 요게 지금 소금이에요. 소금을 이렇게 뿌려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을 한 2컵 정도 이렇게 해서 이건 그냥 생수인 거죠? 네, 생수예요. 생수물을 해서 이렇게 소금을 녹여가지고요. 이 녹인 그 물에다가 네. 이 생선 살을 담가 놓고 이렇게 헹궈주세요. 한 1분 정도. 이렇게. 이러면 살이 좀 더 씻어가면서. 탱글해지네요. 네, 탱글해집니다. 소금물에. 삼투압 때문에 이제 생선살에 있는 물들이 좀 빠져나가니까 네. 살짝 말린 것처럼 살이 좀 탱탱해지니까 좀 덜 부셔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준비를 해놓으세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보은 선생님한테 또 작은 눈으로 보는 또 매의 질문 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의 양을 얘기 안 해주셨는데. 소금의 양은요, 생수 2컵에 굵은 소금 1큰술입니다. 그러면 아주 딱 적당해요. 그렇죠. 요게보다 이 소금 양이 이거보다 더 많아지면은 물이 너무 많이 빠져나와가지고 조직이 좀 바뀔 수도 있고 또 조림이 너무 짜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는 소금의 양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면이다 있어서 제가 한번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생선살을 이제 준비를 해놓으면요, 저희는 지금 방송이라
바로 썰지만 네. 어머님들은 채반에 조금 놓고 물기를 조금 빼주세요. 이렇게 되면 생선살 조림 자체가 굉장히 탱글탱글하면서도 이렇게 조직감이 있어서 부서지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이제 썰어야 되겠죠. 썰을 때도 이렇게 칼집면을 이렇게 해서 썰어주세요. 왜 이렇게 써냐면 이렇게 썰어야지만 양념장이 잘 스며들어요. 아셨죠? 네. 자, 이렇게. 조림 먹을 때 어머님들이 그렇게 써는 또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어머님들 대부분 다 이렇게 써시거든요. 네네. 자, 이제 이렇게 썰어놨으면 요거는요, 이렇게. 이것도 살짝 물기를 빼는 거죠? 네, 물기를 빼놨어요. 물기를 빼놓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세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요 생선의 비린맛을 없게 하는 요 삼치의 비린맛을 완벽하게 잡아주는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요거예요. 이거 마늘종 아니에요? 네, 마늘종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선 조림할 때 마늘을 많이 넣죠. 근데 지금 한창 마늘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트에 가면 마늘종이 많더라고요. 요 마늘종을 가지고 요 삼치 조림을 하게 되면 삼치의 비린맛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아요. 네. 어떻게 하느냐? 일단 마늘종을 요 한 10cm에서 15cm가량 해서 이렇게 까세요. 밑에다가.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선 조림할 때 무나 감자를 깔잖아요. 그쵸. 그거의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요거. 양파를 또 같이 깔아주세요. 이 꿀팁은 고등어 조림 같은 거 할 때도 쓸 수 있는 건가요? 그쵸. 네.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생선조림에 넣는 양념장은요, 요거를 같이 들어가야 돼요. 저는 꼭 요게 들어갑니다. 고추장. 고추장. 네. 그렇죠. 조림이니까 고추장 네. 들어가야 근데 되고. 보통 이제 고춧가루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마늘종하고 삼치의 궁합을 훨씬 더 잘 해주는 게 바로 이 고추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고추장 넣고요. 그다음에 요거 넣습니다. 간장. 요거는 그냥 그냥 진간장? 진간장이에요. 그다음에 요거는 청주예요. 이때 또 비린맛 한번 잡아주는 거네. 그리고 요거 향 한번 맡아보실래요? 매실. 네, 그쵸, 매실청이에요. 매실 액기스. 네. 매실청 이렇게 넣고 요거를 잘 섞어주세요. 이러면 굉장히 달달한 맛의 조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섞어주세요. 네. 조림은 양념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양념장에 나중에 밥도 비벼 먹어야 되고. 삼치 조림 기대됩니다, 진짜.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삼치조림의 향을 조금 더 살리려면 참기름 약간 넣어주면 좋아요. 네. 일단 삼치 조림, 뭐 각종 고등어 조림도 그렇고 등푸른 생선들은 비린내 잡는 게 가장 중요한데. 맞아요. 비린내가 관건이죠. 네. 그렇죠. 근데 양념장에도 비린내 잡는 게 다 들어가고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요 삼치를 이렇게 그냥 올려주세요. 요 위에다가.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올리시나요? 네, 그냥 선생님? 올려요. 밑간 없이. 네. 왜냐하면 굵은 소금에 한번 헹궈줬기 때문에 충분히 밑간이 되어 있기도 해요.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조림이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껍질을 아래쪽으로 놓고 그쵸. 네. 네. 맛있죠. 삼치 저런 거 보면 예전에 그 종로에 피막골 가면 구이. 그 골목 양쪽에 그냥 구이를 생선 통째로 놓고 그 구이 냄새가 얼마나 좋대요. 정말 맛있는 걸 많이 드셔보신 분이에요, 우리 재현 아나운서는. 그 골목 너무 좋았어요. 말하면 다 나오거든요. 지금 없어졌잖아. 대신 그 종로 그 4가 5가 그 뒤쪽 이 옛날 세운상가 쪽에 아직 좀 몇 개 남아 있습니다. 그렇구나. 추억 여행을 또. 자, 요렇게 네. 하고 난 다음에는요, 여기에다가 요걸 넣으시면 돼요. 요거. 이제 준비된 양념장. 네, 양념장을 넣으세요. 쫙 끼얹어 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네. 이제 예인 씨 봐봐요. 지금 마늘 쪽만 깔려 있고 양파만 깔려 있는데 삼치를 올리고 제가 양념장을 올렸어요. 네. 이렇게 하면은 탈 것 같지 않아요? 좀 탈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네. 그래서 요 삼치의 비린맛을 훨씬 더 잘 잡아주는 게 있어요. 바로 요거. 쌀뜨물. 네, 쌀뜨물이에요. 또 나왔네, 오늘도 쌀뜨물이. 쌀뜨물을 이따가 넣고 저것도 아까우니까 끝까지 다. 아니 엄마들 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 쌀뜨물의 양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너무 많이 넣으면 보통은 좀 이제 한 2컵 정도 넣으면 가장 좋거든요. 2컵. 네. 왜냐하면 양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데요. 저는 지금 요 필렛이 한 300g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양을 보고 이렇게 넣으세요. 마늘 쪽이 잠길 정도? 네, 잠길 정도로 이렇게 해서 요 김에 의해서 요게 지금 올라올 정도로만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불을 켜요.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퀴즈가 있어요. 예인 씨. 네. 이번엔 안 맞추셔도 들으셔도 돼요. 네. 자, 제가 지금 뚜껑을 준비를 했는데 네. 지금 닫아야 될까요? 안 닫아야 될까요? 닫으면 안 됩니다. 네. 왜 안 왜냐면 될까요? 닫으면 그 안에 비린 맛이 네. 또 가득 차기 때문에 한번 그 생선의 비린 맛을 확 날려줘야 돼요. 정답? 잘하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끓일 거예요. 네. 자, 이제 끓이는 동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밥이 다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밥이 어떻게 완성이 잘 됐는지 한번 볼까요? 기대된다. 밥이 기대돼요. 와, 진짜 밥이. 신기하다. 삼치밥. 오! 생선밥. 됐죠? 밥이 잘 됐죠? 예. 그랬으면 야, 요걸 이렇게 해서 버무리세요. 오. 저게 그냥 생선 생선을 덮밥하고는 버무리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생선을 그냥 이렇게 덮밥은 버무리는데요. 그냥 밥에 자, 올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또 넣을 게 있어요. 예인 씨 그쪽에 파 좀 네. 먼저 주실래요? 아, 파. 네. 아, 이러면서 또 한 번 냄새 또 잡는구나. 파를 다 넣어요. 네. 많이 넣네. 네, 파 많이 넣습니다. 또 그다음에 얼핏 보면 송이 같기도 해요, 느낌이. 이게 맞아요. 지금 참기름이에요. 느낌. 참기름. 오, 맛있겠다. 아, 야, 참기름. 그다음에 요거 깨소금이에요. 와. 근데 파를 하얀색 부분만 넣으셨네요. 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잎부분 넣게 되면 파에 점액질이 있어요. 그럼 파의 점액질을 지금 우리가 익히지 않고 바로 버무려서 먹을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쓴맛이 올라오겠죠. 기껏 삼치의 비린맛도 잡고 다 고소하게 잘 만들어놨는데 네. 그렇게 또 파란 부분 집어넣으면 쓴맛 올라오니까 하얀 부분만 넣어서 단맛만 하시면 훨씬 더 삼치랑 이렇게 버무렸을 때 맛이 더 좋지요. 야, 장민욱 선생님 올라오네요. 요리에 관심이 많으신 모양이네. 네, 과학이잖아요. 점점 제자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와. 근데 진짜 너무 맛있겠네요. 예. 네. 자, 요렇게 해서 요거는요. 그냥 바로 잡수시면 돼요. 왜냐하면 향이 제가 진짜 뼈가 다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장가시도. 네. 그래서 요것만 준비를 해서 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밥그릇에다가 네. 이렇게 퍼서 네. 와. 자. 이게 생선 살은 또 부들부들 하잖아요. 밥이랑 같이 먹으면 얼마나 담백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네. 파와 버섯과 그 삼치살이 다 어우러져서 아주 맛있는 삼치밥이 만들어지는 네. 거예요. 네. 자, 근데 이렇게 지금 옆에서 막 끓고 있잖아요, 조림이. 네. 제가 미리 또 여기 조금 만들어 놨어요. 한번 보세요. 야. 제가 아까 하나도 생선살이 부서지지 않을 겁니다 했잖아요. 진짜 그럼. 하나도 그러네. 부서지지 않았죠. 그리고 요 마늘종 보세요. 색깔 보세요. 와. 이렇게 해서 같이 잡수시면 정말 맛있게 삼치조림을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아, 맛있겠다. 이거 마무리할 때 넣어야 될 건 없어요, 선생님? 네, 요거 마무리할 때는요. 요것만 넣으면 돼요. 요거. 통깨만 통깨만 위에다가. 네. 이렇게 해서 진짜 맛있겠다. 만드시면 되겠죠.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거죠. 요리가 완성이 됐고. 네. 여기서 더하면 우리 오늘 생방송이라 이게 먹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자, 이번에 모사우 선생님 거 한번 네. 볼까요? 아니 또 오늘 시컷 준비해왔는데. 야 이거 명함도 못 내립니다. 저는 이제 네. 오늘 주제가 눈의 건강이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눈이 너무 좋다 보니까 내가 진짜 왜 좋았을까 생각해보니 진짜 간이었더라고요. 오. 근데 간이 진짜로 우리 한의학에서도 눈 건강이 안 좋을 때 네. 눈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챙겨 먹는 음식이기도 해요. 그럼 간이랑 도대체 뭐가 연관이 있냐? 많이들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람들 보면 나 피곤하거나 한의원 오셨을 때 네.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눈이 좀 침침하다. 네. 근데 또 치료받으면 눈이 먼저 맑아지는 것 같다. 맞아. 네. 항상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이랑 또 간을 먹었을 때 좋을 수 있다. 동종요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좀 한의학에서는 간이 눈에 좋다라고 해서 간을 많이 먹게 됩니다. 네. 선생님 이제 알려주세요. 네. 네. 오늘 준비한 게
간인데 사실 그냥 간 사라고 그러면 많이들 놀랄 거예요. 이걸 어디서 사? 이렇게 네. 말씀할 수 있는데 우리 아까 장민욱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순대 살 때 순대 살 때. 간이 있잖아요. 꼭. 네. 네, 그래서 간을 좀 많이 받아오게 됐으면 간을 이렇게 다 슬라이스 해주세요. 네. 간을 다 슬라이스를 해주시고 쌀가루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 이제 계란을 좀 네. 푼 다음에 그냥 여기다가 부칠 수도 있는데 이렇게만 하면 좀 간도 약간의 비린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맛을 잡기 위해서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밑간하시네요? 밑간을 해야 돼요. 네. 저도 준비했어요. 요 맛술 넣고요. 네. 아, 달걀 푼 달걀에. 네, 거에다가. 달걀 푼 네. 거에다가 요 국간장입니다. 간장. 그리고 요거 다진 다진 마늘. 마늘이에요. 네, 다진 네. 마늘 이렇게까지도 준비를 해주세요. 그러면 요거 좀 섞을게요. 네. 저게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비타민 A가 정말 많이 들어있는 거. 그게 달걀 노른자. 정말 많이 들어있는 거. 그게 간. 이게 이 두 개를 합쳤으니까 지금 만드는 이제 모산 선생님의 간전은 비타민 A의 폭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 이제 섞은 다음에 잘 섞어서 저어주고. 네, 준비를 해주시고 요 간을 일단 한번 쌀가루에 묻혀주세요. 입히고. 네, 쌀가루를 입히고. 근데 중요한 게 전 부칠 때는요. 프라이팬의 온도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네. 미리 켜놓고 프라이팬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올리자마자 확 타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지금 준비해 딱 주셔도 될 것 켤까요?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온도가 낮을 때는 불은 아주 센 불로. 네, 센 불로 일단 하나요? 조금만 네. 더 달궈주세요. 네. 그 다음에 그다음에 달걀 네, 그걸 달걀물을 입혀주고요. 네, 입혀주세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기름, 네, 식용유랑 모삼쌤 이제 요리까지 하시니까 이거 진짜. 그다음에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들기름도 같이 네.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온도가 좀 올라왔나요? 살짝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이 정도가 딱 좋다는 거죠? 아까보다 조금만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올려봤자 딱 2개만 붙일게요. 네. 이게 눈 건강을 지켜주면서 맛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 이거 간 잘 챙겨 먹지 않는 어린 아이들도 잘 먹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간 좀 퍽퍽하다고 그래서 안 먹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으로 만들어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자, 이제 한번 올려볼까요? 또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도 생간으로 먹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냐.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간은 비타민 A가 열에 좀 강해요. 그래서 저렇게 익혀 드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자, 저렇게 해서 구우면 되는 거죠? 네, 구우면 끝 아니에요? 맞습니다. 구워내기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구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8시 21분 24초기 때문에요. 그거 더 굽는 거 보면 우리가 먹을 시간이 없어요. 네. 자, 앞에 있다는 야, 거 이거 볼까요? 저희가 많이 참았어요, 진짜. 이렇게 야, 해서 요 구워진 간, 겁니다. 야. 네, 간이 구워진 거예요. 와. 간 진짜 구우면 안 맛있고. 뻑뻑하네요. 맛있다. 집에서 그러면 순대하고 간 시켜가지고 간은 네, 이렇게. 간은 이렇게 부쳐 잡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순대도 이렇게 부쳐서 먹으면 맛있어요. 네. 같이 해 먹으면 되겠네요. 간이 잘 돼 있네요. 밑간을 해가지고. 오, 삼치절임 맛있다. 그리고 진짜 궁금했던 건 나 이 삼치밥. 삼치밥이요? 네. 일단 냄새부터 다르네요. 네. 와. 정말 담백하죠. 와. 진짜 비린맛 네. 하나 없고. 비린맛 없죠? 네. 네. 굉장히 고소하죠? 그리고 양념장 진짜 필요 없네요. 더 비린맛 넣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없네요, 정말. 네. 요 버섯을 넣은 게 또 팁, 행운의 저 최고의 보은 선생님 최고의 팁인 게 버섯향 때문에 네. 이게 딱 먹는 순간 그냥 건강식이다. 네. 이런 느낌 막 올라오고요. 삼치에 또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비린내를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네. 다 덮어버렸어요, 얘가. 네. 그러나. 오늘 마지막에 저희가 대파를 흰 부분을 썰어서 올린 다음에 버무려 줬잖아요. 그러니까 밥김에 의해서 이렇게 버무렸기 때문에 그 대파의 아린 맛도 없고요. 굉장히 단맛만 올라오니까 삼치하고 굉장히 궁합이 잘 맞습니다. 이 밥 위에다가 조림 딱 올려서 먹으니까 정말 딱이에요. 그리고 삼치 조림도 한번 잡숴 보시겠어요? 조림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세요? 그리고 조림에 마늘종이 맛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치 조림하고 지금 모산 선생님의 간전을 같이 먹으니까 그것도 맛있어요. 김정수 선생님 맛이 어떠세요? 저는 맛은 기본이고 이렇게 네. 딱 차려놓고 보니까 색깔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보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눈 건강에 굉장히 좋겠죠? 네, 네. 가격도 적당히. 우리 병원 앞에 이거 파는 식당 하나 차리세요. 엄청 잘 팔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맛있으세요? 환자들한테도 정말 너무 좋은 식사가 될 것 같아요. 아, 삼치밥 맛있다. 자,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레시피 정리 한번 할게요. 노안을 예방하는 삼치밥과 삼치조림 그리고 순대 간전을 만들어 볼까요? 우선 삼치밥은 삼치살과 불린쌀, 말린 표고버섯과 버섯 우린물 그리고 각종 양념 필요하고요. 삼치조림은 삼치살과 마늘종 그리고 조림 양념장 양념들 준비해 주세요. 순대 간전은요. 순대 간과 쌀가루, 달걀 필요합니다. 우선 삼치살을 깨끗하게 씻은 후 밑간을 해줍니다. 말린 표고버섯은 찬물에 담가 버섯 우린 물을 만든 후 버섯은 건져 송송 썰고 대파도 썰어서 준비합니다. 이 솥에 불린 쌀과 표고버섯 썬 것, 삼치, 버섯 우린 물을 넣고 밥을 짓는데요. 뜸을 들인 후 삼치를 다지듯 버무리고 대파와 참기름, 깨를 넣고 버무리면 삼치밥이 완성됩니다. 삼치조림은요. 삼치살을 소금물에 담궜다 꺼내고 마늘종, 양파, 쪽파를 썰어 재료를 준비해주고요. 팬에 마늘종과 양파를 넣고 삼치살을 올린 후 양념장을 붓고 중간 불에서 끓여주는데요. 끓어오르면 뚜껑을 닫고 약한 불에서 은근하게 졸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국물이 졸면 마늘종, 양파, 삼치살을 올리고 쪽파와 통깨를 뿌려줍니다. 순대간전은요. 순대간을 얇게 썰어 쌀가루를 입히고 맛술, 간장, 다진 마늘을 넣은 달걀물을 묻힌 후 잘 구우면 완성됩니다. 삼치밥과 삼치조림 그리고 순대간전으로 맑고 밝은 눈 건강 지키세요. 오늘 비 오는 금요일이에요. 네. 삼치밥하고 삼치조림.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네. 순대 있죠. 네. 순대 간 있죠. 네. 그거 붙여가지고 남은. 네. 다 이해하셨죠? 네. 자, 눈 건강 지키는 법 세 번째. 개안 운동. 개안운동. 네, 맞아요. 개안운동이 눈이 뭐예요? 번쩍 떠지는 네. 개안 운동인데요. 우리 몸도 운동을 좀 해야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잖아요. 이 눈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눈을 움직여주는 6개의 근육과 또 3개의 신경이 있는 만큼 열심히 운동을 해야 눈도 튼튼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바로 이게 개안 운동 아니겠습니까? 맞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운동을 해서 실험 결과도 나와 있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안 질환 연구소에서 실제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48세에서 9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실험을 해본 결과 이런 안 개안 운동, 검증된 이 운동을 꾸준히 아주 오랫동안 잘 시행했던 분들이 안 혈류가 잘 개선이 돼서 안 혈류에 문제가 생기는 녹내장을 예방하는 이런 효과들이 꽤 있다고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됩니까? 한번 나가서 배워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나가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눈이 좀 안 좋아서 선생님 네. 눈이 건조하고 해서 약국 가서 인공 눈물을 네, 샀거든요. 인공 좋습니다. 참 젊은이 애쓰네. 오늘 이 운동을 꼭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3단계 운동인데요. 일단 우리가 다른 운동할 때도 준비 운동을 하잖아요. 자, 먼저 눈도 준비 운동을 하면 좋겠죠. 네. 자, 여기서 눈의 준비 운동은 눈을 깜빡이는 운동인데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그냥 편하게 깜빡이는데 네. 눈 윗눈꺼풀과 아랫눈꺼풀이 완전히 힘을 줘서 깜빡이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한번 깜빡일 때 4초 정도 충분히 힘을 주고 깜빡이고 그다음에 쉬고 이거를 반복해서 한 10초 정도 쉰 다음에 다시 깜빡이고 해서 1분 정도 하는 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꼭 감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꼭 감았을 때 눈물도 적당히 나오게 되고 이 눈물 순환이 잘 돼서 영양 공급도 잘 되고 해가지고 안구 건조증도 예방하고 다른 각결막 질환도 예방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초점을 맞추는 운동을 해볼 건데요. 자, 이거는 초점이라는 게 우리가 아까도 노안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가까운 거, 먼 거 이게 이동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눈에 초점을 맞추는데 관여하는 모양체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모양체 근육이 피로해지면
초점을 맞추는 게 어려워지고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되기도 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앞에 30cm 정도 앞에다 손가락을 놓고 초점을 맞춥니다. 자, 10초 정도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지금 눈이 몰리는데요? 네, 그게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네, 오. 10초 정도 하고 나서 이제 긴장을 풀어주고 한 5m 정도 바깥을 지그시 편하게 보는 겁니다. 10초 정도 할게요. 아, 그냥 멀리. 네, 그렇죠. 네. 여행 갔을 때 멀리 보면 눈이 많이 편해지잖아요. 그런 네. 원리예요. 자, 그다음에 다시 10초 후에 앞에다 30cm 앞에다가 손가락을 놓고 집중해서 또 10초 정도 보고 네. 네, 다시 멀리 10초 정도 편하게 보고 자, 이렇게 두 번째 운동을 마무리를 하고요.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무리 운동으로 빛으로 눈을 자극해서 마무리할 건데 빛으로.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앞에 빛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그시 빛을 보다가 눈을 뜬 상태에서 가려주는 겁니다. 아, 뜬 상태에서 네, 완전히 감지 않고. 어둡게. 네. 네. 그 상태에서 10초 정도 편하게 있을게요. 자, 그 다음에 눈을 다시 떼주고 앞에 빛을 지그시 보는 겁니다. 자, 이 운동은 왜 하냐면은 자, 우리 눈에 빛이 들어오잖아요.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는 홍채라는 근육 조직이 있어요. 네. 자, 우리 주변이 밝으면은 오므라들고 어두우면은 홍채가 커지거든요. 이렇게 조절을 하는 근육 운동을 해줌으로써 눈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냥 집안에서 해도 돼요? 형광등 불빛에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밖에서 날 좋은 날, 볕이 좀 강한 날 하는 게 크게 좋은 상관은 없으신데 어. 직접 강한 빛을 보는 거는 별로 눈에 좋진 않으니까 네. 그거는 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3단계로 눈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텐데 한 가지 더 강조를 하자면 운동과 아울러서 1년에 한 번 이상 눈 안과 검진을 통해서 눈의 건강을 같이 좀 챙겨주시면 운동하고 검진을 통해서 눈의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챙겨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거 한번 정리해보면 처음부터 네. 눈을 한번 지그시 감았다가 네. 4초 4초 정도 꼭 그쵸? 감아주시고 꼭 감았다가 10초 정도 떠주고 네, 떠주고 네, 또 감았다가 다시 또 감았다가 떠주고 떠주고 이렇게 해주는 동작이 네. 필요하고요. 네, 이게 준비 운동이었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30cm 앞에다가 딱 초점을 놓고 초점을 모아주는 겁니다. 한번 봤다가 네, 눈에 긴장을 해주고 10초 정도 한 다음에는 멀리 편하게 보면서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10초 후에 다시 한번 또 가깝게 봤다가 30cm 맞춰놓고 또 긴장을 해주고 다시 풀어주고. 멀리 자, 2단계 끝난 다음에 마무리 마지막. 아까 빛 운동. 네, 빛이 적당히 들어오는 걸 느끼는데 일단 우선은 꼭 가려주시고 눈을 떠준 채로 네, 뜬 가려주셔야 돼요. 상태에서 편하게 가려주시고 그다음에 네, 10초 후에 환하게 보면서 네. 빛이 들어오는 거를 느껴주시고 네. 이렇게 홍채 근육이 조절이 되면서 3단계를 하면 눈 건강을 지키죠. 아니, 선생님 제 눈이 좀 초롱초롱해진 것 같나요? 원래 초롱초롱 하셨나요? 더 맑아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한 운동 한번 배워봤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희는 지금 좀 예외예요. 조명이 너무 강해서 눈이 좀 아프더라고요. 자, 이렇게 네. 운동을 해봤고 네.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혈자리는 없습니까? 네, 도움이 될 만한 좋은 혈자리도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혈자리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이름하여 이제 개안해주는 번쩍 눈뜨게 해주는 혈자리인데 대골공이란 소골공 이렇게 두 가지 혈자리예요. 손가락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우리 엄지 손가락 첫 마디에 이렇게 대골공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끼 손가락 두 번째 마디에 소골공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 자리는 노화에도 좋지만 특히 우리 안구건조증으로 눈이 너무 뻑뻑할 때 저희들이 많이 시술을 하고 있는 혈자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해봐야겠다. 대골공, 소골공. 흔히 이 자리를 이렇게 자극을 하면 손가락이 침 놓으면 아프잖아요. 네.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나서 치료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자리가 누르게 되면 되게 많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누르실 때도 너무 심하게 자극되지 않게끔 그냥 우리 손톱이 아니라 이 지목을 이용해서 살덩이를 이용해서 그 자리를 이렇게 그냥 마사지 하듯이만 눌러주시면 돼요. 네. 네. 오. 근데 우리 신경은 항상 교차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눈이 좀 뭔가 안 좋다 싶을 때는 왼쪽 손을, 왼쪽 눈이 안 좋을 때는 오른쪽 손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시원함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가 번쩍 버튼. 네, 눈이 번쩍 좀 버튼. 맑아지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많이 눌러주시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손가락 염증이 관절염 같은 게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네. 항상 네. 좀 살살
살살. 너무 자극되지 않게 눌러주세요. 네.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네요. 번쩍 맑아지는 버튼 것 눌러주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해볼 게 있을까요, 선생님? 여기까지. 이걸 눈을 감고 하든지 뜨고 하는지 다 상관없는 거고요. 네, 다 상관없습니다. 네. 눈 감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안구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아까 이제 이렇게 집중해서 보다가 멀리 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굳이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이 수정체를 네. 조금 더 조였다가 풀었다 네. 하는 역할을 계속 반복적으로 네. 함으로써 네. 시력에도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눈을 깜빡이는 거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이 눈을 깜빡여야 또 물과 기름이 적당하게 이 안구 네. 쪽으로 공급이 되죠. 사실 우리가 항상 일상생활 중에 눈을 깜빡깜빡 하고는 있지만 완전히 감기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자, 여름철 본인만의 건강법으로 그 눈 건강을 지키는 분이 있어서 그분 또 만나고 왔거든요. 네. 영상 보겠습니다. 점점 무더위가 다가오고 있는 요즘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책을 읽는 것을 즐기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눈이 건강한 60살 먹은 김주희입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눈을 가진 그녀 김주희 씨입니다. 올해 60이 됐는데 돋보기 안경도 없이 신문에 적힌 작은 글씨를 거침없이 읽는 그녀. 60평생 안경 없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글씨도 잘 보이나 보네. 아이고 부럽다. 정말 부러워. 60대가 되면은 뭐 돋보기를 써야 된다는데 저는 돋보기 같은 거 한 번도 써본 적 없고 그냥 제가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테스트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것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 30cm 정도 간격을 떨어뜨려서 보이시는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세요. 사진에서 뭐가 보이시나요? 네, 아인슈타인 얼굴이요. 혹시 마를린 먼로는 안 보이셨어요? 잠깐만요. 아니요, 아인슈타인 얼굴인데요. 마를린 먼로가 보이셔야 안 좋은 눈이래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아인슈타인만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다음 장으로 한 번만 넘겨보실래요? 네, 독수리 2마리가 보이네요. 독수리 영상인데요. 이 사진에서 아인슈타인과 독수리 2마리가 보인다면 정상 시력. 하지만 마릴린 먼로와 여성 측면의 모습이 보인다면 안과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하네요. 아시겠죠? 진짜 눈이 좋으시네요. 아, 그래요? 네, 보이는 대로 저는 말씀드렸을 뿐인데. 정말 시력이 좋은 건지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시력 검사부터 시작. 5, 6, 2, 83529, 83256, 23968. 와, 대단하시네요. 시력은 1.0, 1.2로 확인됐습니다. 음란악 검사와 눈 CT 검사까지 다양하게 해봤는데요. 과연 그녀의 눈 건강은 어떨까요? 오늘 검사상에서 관리를 잘 하신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추가 설명드리자면 인공눈물 정도만 좀 쓰셔서 건조증 예방하는 정도만 하시면 지금처럼 관리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녀가 평소에 잘하고 있다는 눈 건강 관리를 저희도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좌우 관자놀이를 누르면서 눈 주변 뼈를 눌러주는 마사지. 두 번째는 광대뼈와 함께 눈 주변을 넓게 눌러줍니다. 처음 것보다 손압을 좀 더 강하게 해도 된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눈의 피로를 해소해주는 원근 교대 응시법인데요. 먼 곳의 사물과 가까운 곳의 사물을 번갈아 가면서 보는 눈 스트레칭 운동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고 나면은 정말 눈도 잘 보이고 진짜 시원해요. 한번 해보세요. 식습관으로도 눈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섭취하는 당근과 사과엔 눈에 좋은 비타민과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한데요. 그녀는 신체의 오복 중 하나인 눈의 복을 잘 타고나서 그 복을 끝까지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노력 중입니다. 일단 눈이 좋으니까 저희 나이에는 다들 돋보기 쓰잖아요. 그리고 또 다초점 안경도 쓰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걸리적거리는 게 없잖아요. 일단 얼굴에. 하다 보니까 표정도 밝고. 그래서 저는 눈 건강만큼은 20대처럼 그렇게 관리하면서 평생 살겠습니다.
꾸준한 눈 운동과 식습관으로 아직도 건강한 눈을 가진 그녀. 앞으로도 눈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 눈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근데 오늘 딱 김정수 님 만나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시력이 좋으면 노안이 빨리 온다 이런 말이 있어서 맞아.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게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화의 과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물론 속도가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은 시력이 좋은 사람들이 노안을 빨리 알아채는 것이지 속도가 빠른 건 아니고요. 반대로 근시가 있는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거기에 좀 둔감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눈이 좀 뻑뻑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공 눈물 쓰는데 네. 인공 눈물을 쓰면 네. 이게 눈이 더 뻑뻑해지거나 건조해지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맞아. 네, 그것도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요. 오히려 인공 눈물을 불편하지 않을 때 예방적으로 넣어주면은 그런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고 흔히들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 눈물을 넣으면은 눈이 더 건조해진다든지 네. 눈물이 좀 덜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우리 눈의 눈물은 깜빡임에 맞춰서 알아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공 눈물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그 영향을 받지 않아요. 네. 오히려 인공 눈물을 건강할 때 잘 활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50이 넘어가면서 네. 아까 백내장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백내장 걱정되는데 백내장은 수술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수술하면 재발 안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것도 진료실에서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백내장 수술이라는 것이 눈 안에 수정체가 혼탁이 온 걸 백내장이라고 하는데 이 혼탁이 와 있는 이 실체를 없애고 그 안에다가 내 도수에 맞는 인공수정체를 넣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실체가 없어지는 거라서 재발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김정준 선생님 안과 전문이시니까 여름철 눈 건강을 위해서 요것만큼은 꼭 좀 실천해 주십시오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아까 처음에 오프닝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여름철에는 땀도 많이 나고 눈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야외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고 눈을 최대한 만지지 않고 그리고 인공 눈물을 넣어줘서 눈을 자극하는 거를 이제 완화시켜주는 거. 그거 한 가지 강조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자외선을 차단하는 적당한 선글라스를 써서 눈 예방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진료실 오늘은 눈 건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건강한 눈으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날 흐리고 비 오고 이러면 사람이 좀 처지고 이러는데 네. 오늘 금요일이니까 괜찮죠? 그래도 비가 많이 와서 외출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에 힘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